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하루하루 마음이 참 편치 못한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1900선 붕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 역시나 지수 따라 출렁거리셨을 텐데요. 다행스럽게 1900선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좀 되기는 했지만 대형주 중심의 낙폭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을 보냈는데도 이 찝찝한 마음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투맨쇼에서 다음 주 전략과 다음 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챙겨왔습니다. 시장에서 지친 마음 오늘 투맨쇼 함께 하시면서 위안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8개월 만에 19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좀 강하게 출회됐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어떤 분들 함께 하시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출연자입니다. 급등 가능한 저평가 종목을 발굴해 주시는 분이죠. 박종혁 멘토님 함께합니다. 자, 이어서 15년간 경험으로 성공 투자 비법을 공개해 주십니다. 오늘 최명성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막상막하 투매쇼에서는요, 최명성 전문가님과 박종영 멘토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지수 1900선 붕괴가 좀 되면서 우려가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유럽 쪽에서 지금 현재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최영동 멘토님부터 시장 상황 분석해 주시죠. 네, 좀 오늘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항상 금요일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종목도 가져오고 좋은 시향도 가져오는데 오늘 솔직히 힘드셨죠. 하지만 저희가 저와 이제 박종희 멘토가 좋은 종목도 가져왔고 또 좋은 시향을 가져왔으니까 지금부터 시청 고정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오늘 보면은 지금 거의 2년 만에 1899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1900선이 깨졌는데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이 있겠지만 현재 참 우리나라 그 지수를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이 계속 한 달 넘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을 계속 팔고 있고요. 또 여기에 참 뭐랄까 화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최소한 이렇게 외국인이 팔 때는 우리나라 그 정부 기관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같이 팔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나와서 많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뭐 시청률도 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정부 기관, 연기금 뭐 투신 쪽에서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이렇게 좀 지수가 하락할 때는 정부가 좀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미국이 무려 한 2년 동안 약 6,000포인트가 올랐고요. 일본이 약 7,000포인트가 뛰었는데, 그래서 그 미국과 일본은 주가가 살면서 또 미국 국민들이 또 경제가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황으로 해서 미국이나 일본 국민들은 그 돈으로 해서 집도 사고, 뭐 자가용도 사고, 또 여행도 다니고, 옷도 사고, 뭐 이렇게 또 외식도 하고 그러면서 풍요로운 생활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100도 못 가고 벌써 200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솔직히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 제가 전 종목을 2000 종목을 15년 동안 돌렸습니다. 그래서 전 종목 6000번을 본 사람인데 2000 종목 다 돌려보십시오. 한번. 돌려보시면 거의 90% 이상이 반토막 났습니다. 전 종목이 한 30에서 50% 손실 안 난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 보면 섬이나 중산층 보면 한 달 월급 150, 200, 300 받아서 말이야. 5천만 원 1억 모아서 가까스로 주식에서 돈 좀 벌려 왔는데 거의 뭐 1억이 5천 남았거든요. 그럼 무슨 소비가 되고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뭐 전세값 집값 오르지. 그래서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좀 이걸 빨리 간파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벌써 이제 미국과 일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증권주가 3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삼성증권, 현대증권, 대우증권 이런 증권주들이 3배가 상승해서 300% 수익이 나서 그 돈으로 솔직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소비도 좋고 그래서 개인들이 소비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그 부가가치 10%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인도 좋고 기업도 좋고 나라도 좋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소비도 안 되고요.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 뭐 세금을 올린다고 했는데 걷는다고 했는데 50%도 못 걷고 있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모든 나라에 주가가 선행되어야 올라야 그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된 것이지 뭐 원칙적으로 세금만 열심히 걷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빨리 주가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주식 배당 정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배당이 아주 세게 나와요. 그래서 4%, 5% 1년에 줍니다. 많게는 7%, 8% 줍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1%도 안 줍니다. 대기업 보십시오. 100원 줍니다. 100원. 50원 주는 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배당 정책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롯데, SK텔레콤 보십시오. 수만 프로 유보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수십 조씩 회사에 쌓아놓고 안 풀어요. 자사주 매입도 안 쳐. 뭐 주가도 안 주죠. 주식 배당도 안 주죠.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수만 프로 쌓아놓은 이렇게 돈을 갖다가 우리 그 주식을 사는 서민이나 중산층이나 또 뭐 부유층이라도 주식을 사는 분들한테는 배당 정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주식도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거래세가 문제인데 0.3%를 정부에서 악착같이 받죠.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보면 미국이랑 일본은 거래세 폐지됐습니다. 받지도 않아요. 거래세가 없으니까 개인들이 원활하게 주식을 많이 사고 팔고 또 누구든지 이렇게 근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래세 좀 제발 인하라든지 폐지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그 증권 정책.
완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규제가 1위거든요. 세계 규제가 1위인데 오죽하면 우리나라보다 진짜 5배가 조그만 나라 대만이라든 홍콩 보면 1년에 500억 달러의 그 500억 달러씩 투자가 들어온답니다. 외국에서 뭐 주식이든 사업이든 우리나라 5배 적게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5배, 홍콩이나 대만보다 더 큰 나라인데 1년에 투자금 110억 달러 들입니다. 그건 뭐냐? 규제가 세계 1위 합니다. 증권 규제 현재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보면 지금 외국인이 왜 한 달간 팝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미국과 일본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면 300% 수익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손실이 나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외국인을 좀 시장적으로 친신화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해 주시면 좋고요. 또 보시면 정부에서 상한가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고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삼성전기, 삼성테크원, 삼성 SDI 반토막 났죠. 그다음에 현대 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이 반토막 났는데 올라가는 것은 맞고 내려가는 건 전혀 규제를 안 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신 종목들이 20, 30% 손실이 났을 때는 좀 안 떨어지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내놓는 의견이 뭐냐면 상한가는 15%, 하한가는 5%나 7% 이렇게 절반을 줄이면 올라가는 건 많이 올라가는데 떨어진 건 좀 낮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조금 증권 시장이 좀 완화되지 않냐, 떨어진 게 완화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공매도 없애주셔야 돼요. 공매도. 지금 보면은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어이가 없는데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정말 국가기관에서 팔고 국가가 125억 팔았죠. 오늘 연기금 보면 연기금도 139억 팔았는데 지난주까지 보면 외국인 기관 투신 쪽에서 공매도가 많아요. 그럼 우리 그 주식 투자하는 이 시청자분들은 이 소음이나 중산층은 주식이 올라가야 돈을 버는데 거꾸로 떨어뜨려서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 공매도를 해서 돈을 버는데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옛날 그 방송에 나와서 공매도 특집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공매도 피해로 인해서 1년에 50조에서 100조 정도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50조, 100조라면 우리 전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에게만 특혜주는 그런 공매도는 빨리 폐지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부양이 곧 경제 활성화하고 우리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애국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부나 청와대,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정신 좀 차리고요. 제발 국민들 지금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그 시청자들 보면 지금 반토막 났다고 울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발 정부 관계자들은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함께 좀 토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영 멘토님과 시장 상황 분석 들어볼 텐데요. 이제는 좀 바닥이다라고 할 부분들 오늘 체크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요새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계곡이 있으면 항상 산이 있고요.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조금만 기운 내시면서 그냥 여유 있게 주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최명성 전문가님께서 경기 부양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래도 한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은 기축통화, 그래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달러나 엔이 있어가지고 그 국내에서 그 통화량을 얼마나 발행하냐에 따라서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지만 국내에서 원화를 아무리 뭐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통화 정책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리스 자국 통화를 막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거기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거랑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은 글로벌 증시하고 이렇게 동조화해가지고 지금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심히 공부해서 두 번 다시는 당하지 말자,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많이 힘든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현재 시장에 대한 맥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주인 뭐 현대차나 아니면은 뭐 기아차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지만은 또 추가적인 게 이제 그 경기 방어주가 보통 그렇게 수출 주도주가 약할 때 방어를 하는 게 그런데 오늘 단통법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주가를 밀어버리는 흐름이 나왔었죠. 참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럼 뭐 경기 방어주라도 이렇게 조금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왜 굳이 오늘 그런 단통법에 대한 그게 이슈가 불거졌는지
참 정부도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었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경기방어주의 그런 텔레콤주들만 조금 상승을 했거나 했으면은 오늘 지수가 1900까지는 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약간 좀 의도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주도주 부재 속에서 그런 에볼라 관련 테마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 맥락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도주가 부재를 하거나 약세장일 때는 개별 종목으로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때 관련된 테마들이 전쟁 아니면은 그 다음에 무슨 유가 관련,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런 질병 관련, 이런 관련주들이 높게 시세를 분출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 제한된 것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관련 그런 테마들이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속도 아니고 참 웃기죠. 그래서 현재 그런 이제 자그마한 그런 테마주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뒤로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해외 증시를 먼저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00선 이번에는 붕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500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16500 다우지수. 이번에 세 번째 지지 절대 못 받습니다. 분명히 다우지수 크게 무너질 거고 나스닥도 크게 무너지면서 툼에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다 하면서 지금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요. 솔직히 아직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당분간은 좀 안정세를 찾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국내 증시는 툼에는 안 나왔습니다. 점진적인 하락 이후에 갑작스런 이제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현재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의 그 흐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수 밴드가 이제 PBR 해가지고 0.93이 1930대 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30대 라인은 오늘 그런 단통법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이슈가 불거지면서 1900 이하로 밀어버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약간 그럼 정부가 때 아닌 이상한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통신주도 밀었지만은 일단은 해외 시장이 잠깐 동안 이렇게 반등하면서 국내 시장도 잠깐 동안은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아직까지도 좀 관망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선정됐을지 궁금한데요. 화면 통해서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의 부작용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통신주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시행된 지 20일도 안 된 단통법이 동네북이 되어 온갖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업체와 휴대폰 제조사 대표들을 모아놓고 분기잡기에 나선 것인데요.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통신사의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자 소비자 모두를 국민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주식시장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 3사 주가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유가증권시장에서 LG유플러스 주식은 전날보다 3.46%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고 SK텔레콤은 2.56%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연일 동네북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단통법,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개정될 경우 통신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적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네, 오늘 통신주가 5%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단통법과 관련해서 이 특단의 조치를 좀 내리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굉장히 강한 하루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통법과 함께 이 통신주 관련돼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영 멘토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일단은 단통법이 소비자를 위한 이런 대책이다라고 나왔었는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의 주가 흐름, 단통법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예, 단통법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슈가 불거지면서 단통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단통법 일단 간단하게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요, 그 단통법이 이제 시행 전하고 이제 시행 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단말기지원금이 뭐 법규상 27만 원 이내에서 뭐 이렇게 차별적으로 뭐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전 공시를 통한 뭐 투명 지원금 지급, 그 다음에 지원 뭐 면제 기간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약간 축소가 되고요. 뭐 이게 이제 전부 네,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런 단말기 요금, 그러니까 단말기 요금을 좀 이제 뭐 깎아주자, 이런 취지에서 하지만은 통신사에서 그걸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그런 기업 이익과도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행한 지 한 20일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무용론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무용론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이제 단통법에 대해서 이제 뭐 특별 대책, 최양희 미래창조부죠. 최양희 이제 장관이 얘기를 하기로는 특별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단통법에 관련된 뭐 SK텔레콤이라든지 그 다음에 LG U+라든지 아니면 KT 오늘 약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장 끝나고 나서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뭐 단통법에 대해서 약간 좀 기업적으로 조금 우회적인 뭐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뉴스는 참 재밌습니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은 지금 현재 뭐 소비자들을 위하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업이 참 이기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기업을, 그 독과점 업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리고 독과점 업체에다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 아니면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한테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렇게 그런 성장하는 기업을 그런 종목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단통법은 그냥 이슈로 이렇게 지나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이슈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주가는 현재 뭐 KT나 LG U+나 아니면 KT 뭐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런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빠졌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지난 종목은 필요가 없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그 세 종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LG U+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를 이제 돈 차트를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단기 꼬리가 잡힌 모습이 보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한 뭐 1,300원 정도, 1,400원 정도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내일 이제 시가가 뜨느냐 안 뜨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밑에서 잡게 되면은, 밑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뭐 돈 차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자리인 건 알 수가 있습니다. 10,000원대에서 좀 강한 지지선이 있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약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낙폭 과대가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뜨면 잡지 마시고요. 그 시가가 뭐 한 2% 3% 정도 밀려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잡아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유보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단 대책의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더 하락하느냐 그런 거지, 지금은 수급상 저가 매수세가 내일 만약에 좀 크게 밀려서 시작을 하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KT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는 약간 살짝 안 닿죠. 살짝 안 닿고 이쪽 부분 한 29,000원, 예, 3만원 라인대에서 조금 강한 지지선 라인대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KT가 만약 2% 정도 이렇게 밀려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트레이딩 관점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를 34,000원 이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자리에서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사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LG U+나 KT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빠지면은 같이 빠지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방어한 성격이 좀 나왔었고요. 적어도 한 25만원 밑에서나 24만원 부근대에서 트레이딩 관점을 적합한 종목이고, 이거 같은 건 30만원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기업의 뭐 큰 실적이나 아니면은 뭐 단통법에 대해서 뭐 이슈가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좀 당분간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종현 멘토님께서는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개의 통신사 모두 오늘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최명성 전문가님께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밀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관점이실까요? 글쎄요, 오늘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 제가 뭐 평상시 좋아하는 SK텔레콤, LG U+, KT 주식이 장중에 무려 9%씩 빠졌어요. 9%, 8%. 전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단통법이 장중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장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월요일 날 이렇게 좀 산뜻하게 지수가 좋을 때 올라갈 때 이렇게 좀 이런 걸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아쉽지 않냐. 그래서 지금 시장도 많이 안 좋고 하는데다 지금 LG U+, 또 KT, SK텔레콤 좀 신나신 분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져서 좀 많이 놀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보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황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져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빠진 거고요. 단통법이란 게 별거 없습니다. 실은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너무나 좋은 나라 같아요. 왜냐면 세계적으로 아마 이런 정책이 없을 건데, SK텔레콤이라든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가 이렇게 핸드폰 한 대 만들어서 이제 SK텔레콤을 가입하든 LG U+를 가입하든 뭐 KT를 가입하든 한 대당 30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핸드폰 한 대 200만 원씩 했으니까 200만 원, 100만 원이니까 좀 비싸니까 이런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 정책인데, 근데 이제 그 정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뭐 신상품 나왔다면 보통 80만 원,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좀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 5년 전에 김연아 폰이 나왔습니다. 김연아 씨가 인기가 좋아서 김연아 폰이 나왔는데, 강남역에 살려고 하니까 한 대 8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80만 원. 근데 3개월 뒤에 가니까 진짜 공짜로 주대, 공짜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3개월 전에 80만 원인데 왜 공짜로 주냐? 진짜네 했더니 진짜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부풀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쪽에서 일하는 분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핸드폰 원가가 얼마나 되냐면 사실상 뭐 15만원에서 17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간 샤오미라든가 핸드폰도 아주 성능이 좋은데 사실 판매가가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뭐냐면, 원가는 이렇게 싼데 우리 시청자분도 다 알고 계시죠? 원가 싸다는 거. 근데 핸드폰 요금이 나올 때는 80만 원, 100만 원이고, 또 이게 핸드폰 요금이 너무 비싸요. 우리 가족 4인 가족인데 뭐 30만 원, 40만 원 합니다. 박정희 멘토님 지금 핸드폰 몇 대 가지고 계시고 요금 얼마 정도 내십니까? 핸드폰 하나당 한 10만 원 이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두 대 하면 20만 원 나옵니까?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나오고. 엄청나죠? 예, 예. 가족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이제 결혼할 예정이어서, 예. 예, 이제 뭐 신혼에 이렇게 꾸미셔서. 두 분까지 하면 2, 30만 원 나오겠네요? 밤마다 전화하면 한 30만 원 나오겠네요? 예, 예. 우리 앵커님 전화 몇 대예요?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핸드폰 거? 저도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핸드폰 두 대에다가 뭐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국민들 위해서 단통법도 하고 하려는데 이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요금 비싸죠. 통신 요금 비싸죠.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저도 이게 이슈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인터넷이나 신문 여러 가지 뒤지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업자들의 쇼다. 그러니까 30만 원 줄 때 원래 만드는 제조사 또 플러스 통신사의 분배가 얼마나 되냐 이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걸 업체 로비로 인해서 발표를 못했다, 이런 걸 좀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안 되고, 결론적으로 한 건 뭐냐면은 단통법이든 뭐든
되도록이면 좀 핸드폰 요금도 싸잖아요. 또 원가 좀 싸게 내려주시고 또 너무 요금이 비쌉니다. 제가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그 요금이 너무 비싼데 보면 그 원가가 없대요. 원가가 이게 만들기 위해서 제조 요금이 제조할 때나 그 비싸지 실제는 원가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좀 하락 좀 시켜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주시고 오늘 그 박종윤 멘토가 말씀 잘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도표를 보면서 세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이 보면은 그동안 20만 원 선에서 30만 원까지 갔죠. 그래서 오늘 너무 급락한 많은 거래량과 더불어서 이게 26만까지 내려왔는데 분봉에 한 10분봉을 보겠습니다. 보면 종가에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그래서 약간 겁은 나지만 종가에 누가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LG U 플러스 보면 종가에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KT를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네. KT를 보면 이 KT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일시적으로 발표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지 큰 걱정할 건 아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매수하고 계신 분은 좀 들고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단통법과 관련된 통신주 대응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주제였죠. 이 동네 북으로 불리고 있는 단통법, 효과 없으면 개정한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통신주의 영향은 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박종현 멘토님께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해야 한다라는 시점 가져주셨고요. 최명선 전문가님께서는 정부 대책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영 멘토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두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금양 종목이 장중 7.52% 상승 마감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포트에는 8.5%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선 전문가의 포트입니다. 오늘장 제일바이오와 파루 두 종목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현재 포트에는 각각 27.2%, 12.8%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향후 얼마만큼 높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먼저 최명선 전문가의 제일바이오가 27.2% 수익률로 단숨에 2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3위에는 이가능 멘토의 신원이 19.9%를, 4위에는 포커나인 전문가의 유비벨록스가 18.4%의 수익률로 새롭게 상위권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5위에는 정재훈 멘토의 바이넥스가 15.8%의 수익률로 아쉽게도 한 단계 하락된 모습 보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오늘같이 힘든 장에서도 역시나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53.2%의 수익률 지켜가면서 1위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49.1%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최명선 전문가가 37.7% 누적 수익률로 단숨에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3위는 정재훈 멘토가 23.9% 기록하며 아쉽게도 한 단계 하락된 모습이네요. 자, 과연 다음 주장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이 있을까요? 다음 주도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시면서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에 담긴 종목 확인하고 수익률도 챙겨보고 왔는데요. AS 하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영 멘토님과 함께 할 텐데요. 두 종목 정도는 벌써 매도를 하셨네요. 이 부분부터 확인해보죠. 예. 지금 보시면은 그 캠시스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을 손절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캠시스 한번 자세히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저점 바닥주를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게 원래 제 전문이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용에서 하는데 최근 들어서 생각이 바뀐 게 이래가지고는 제가 원하는 그런 수익률을 방송 쪽으로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좀 주마가편으로 해가지고 달리는 종목에 이렇게 투자를 할 예정인데요. 좀 리스크 관리 차원 해가지고 조금 그런 바닥주 종목을 공략을 했었는데 이날 1360원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1500원에 목표가까지 찍어서 이렇게 수익 실현한 종목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1360원, 14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바닥권이기 때문에 시장만 상승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매수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홀딩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매수가를 이탈하면은 그냥 본절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 대형주의 그 바닥주 잡기는요. 분할 매수가 관점 핵심 포인트입니다. 올라가는 말에 대해서는 손절선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지만 시장이 떨어지는 깊이만큼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시게 되면은 대우조선 그런 낙폭이 확대된 그런 대형주 섹터들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지만은 방송용에서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바닥주는 이제 조금 추천을 못 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일단 제시했던 금액이 16,500원이었습니다. 16,500원이었는데 그날 그냥 시가가 한 1% 17,150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체결이 됐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좀 괜찮은 흐름이 있습니다. 만약에 16,500원 이 아니라 이제 16,000원 이하로 깨지면 그냥 손절을 하실 생각이 보유하고 있으신 분 손절하실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 이런 낙폭이 과대됐던 수출 주도주 쪽으로 매수세가 확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만약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16,000원 이하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렇게 볼 종목은 이제 캠시스가 아니라 트루인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인을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요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루인 바닥 잡기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분할 매수가 이제 안 되는 걸로 해서 6,6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앞으로는 달리는 종목에 이렇게 투자를 할 거니까요. 그렇게 명심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루인하고 그 다음에 금양.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 패턴을 이렇게 바꿨는데요. 달리는 말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합니다.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월봉 최고가를 갱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런 종목 3,000원까지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면서 계속 목표가를 상향시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절가 목표가 그냥 그대로 일단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도 ASL 봐야죠. 제일 수익률 잘 나고 있는 제일바이오 살펴보고요. 반면 살짝 손실 보고 있는 한국전력 두 종목 정도 ASL 보도록 하죠. 예, 바로 제가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일주일 전에 왔을 때, 제일바이오 제가 이거 바로 상갑니다 했는데, 이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정말 15년 동안 6,000번 차트를 본 그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제가 이날 분명히 제일바이오 상가는 위치입니다 했는데, 바로 상갔어요. 물론 이제 에볼라 관련주기 때문에 갔지만, 제일바이오는 회사 좋고 실적 좋고, 현재 보시면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했죠. 그래서 에볼라는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 관련주는. 그래서 제일바이오 단기간에 27%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상한가 한두 개는 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들고 가시고요. 다음에 한국전력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요즘 우량주 다 90% 이상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종목이 한국전력입니다. 물론 이제 정지세도 인상하고 또 여러 가지 10조 5,550원의 삼성부지도 팔았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거래소 중에 살아있는 종목은 현재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잘 보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 들어봤고요. 오늘 종목 추천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종영 멘토의 종목입니다. 오늘 부스터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점진적으로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무구조 역시나 탄탄하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잠시 후에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환경 사업 확대가 되고 있고요. 에볼라 확산 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히든카드 종목 먼저 화면 통해서 선공개해 봤는데요. 박종영 멘토님부터 추천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부스타입니다. 부스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타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스타 같은 경우는 산업용 보일러를 만드는데 겨울철 테마로도 분명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출액도 좋고요. 그 다음 영업이익도 되게 탄탄합니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 보시면은 산업용 보일러 매출 1위, 해외 수출 업계 1위라고 당당하게 홈페이지 앞에 문구에 딱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업계에서는 부스타가 되게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북경 부스타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관련사죠. 부스타의 북경 부스타의 38.8% 정도를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국 쪽이 만약에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은 산업용 이런 보일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만약 중국이 만약에 조금 내수가 많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북경 부스타도 같이 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좀 약간 이슈가 될 만한 게 2018년도에 그런 북경 부스타가 중국 증시에 뭐 상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북경 부스타도 지금 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구조하고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작년도 영업이익을 벌써 해놨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앞에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영업이익이 한 38억 정도 했는데 이번 반기까지 또 38억 정도를 거의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산업용 보일러고 그런 보일러 섹터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고 부채 비율 너무 좋습니다. 한 2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유보율도 거의 한 1000% 정도 쌓아놨고요. 그래서 재무 구조나 그런 안전성 그리고 성장성 동시에 다 잡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부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일단은 이제 전략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바닥주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가기에는 지금 전문가님들 못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타자 이렇게 이제 그 전략을 바꿨는데 부스타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상 거의 뚫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뚫어낸 게 지금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서 지금 뚫어낸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금일 시장이 물론 이제 코스닥이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은 코스피의 그런 급락에도 휘말리지 않고 그냥 개별 종목으로서 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급이 누군가 붙어 있다는 그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6,000원대의 그 3년간의 그 매물대를 지금 기관의 거래량 수급이 3개월 동안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뚫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10,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좀 짧게는 잡았는데요. 장기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이렇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종목이 갈 것이다. 부스타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최명성 전문가님의 8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8호는요, 14일 날 방송 전에 이미 편입이 돼 있는 상태네요. 네네. 그게 참 이제 사연이 많은데요. 네. 사실 저와 박종영 멘토가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멘토들 다 2주 동안 나왔는데 마지막 2주 만에 나왔는데 벌써 조민규 멘토가 벌써 40% 수익률 내놨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곧 따라가시면 되죠. 그렇죠. 뭐. 근데 솔직히 스타는 항상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금요일 박종영 멘토나 제가 실력도 제일 있고 매너 좋고 인물도 있는데 네. 너무 앞서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급등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보니까 이제 에볼라주에서 제일바이오 파루를 제가 선택했는데 현재 제일바이오는 상한가 2개 정도 가고 있고 파루가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루는 신재생 에너지 생물 환경 사업을 이제 많이 중축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2013년 반기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에볼라 확산 시 방역 관련인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항이라든가 이런
뭐 시, 군 단위로 해서 이렇게 뭐 조류독감 할 때 이제 이렇게 하얀 뭐 소독할 때 그런 이제 그런 일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그 겨울철 이제 돌아오는데 조류독감 방역 수혜집니다. 그래서 지금 3박자가 딱 맞아요. 왜냐면은 뭐 에볼라 또 조류독감, 또 뭐 거래량, 뭐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 제가 저 밑에서 한 3,850원에 줬는데 현재 4,310원 가고 있는데요.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월요일 날 현재 4,310원 이 라인에서 있으면 좀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5,000원이고, 손절가는 3,200원을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루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박종영 멘토님께서는 파루 또 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해요. 예, 파루 네. 너무 긍정적입니다. 정말 잘 잡으셨다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부러운데요. 아무래도 조만간에 1위 종목으로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부스타 갖고 오셨는데 부스타보다 더 잘 갈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파루가 잘 갈 거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실적주들은 더 많이 간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파루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약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에볼라 관련 테마하고 주도주가 이제 부재 속에서 이쪽 섹터로만 이제 돈이 몰리기 때문에 가는데 지금 가는 말에 지금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틈을 잡아보고 싶어도 잡아보고 싶지 어쩔 수가 없고요. 오히려 제가 여기 따라붙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이렇게 뭐 파루 잠깐 차트 보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것 같은데요. 네. 돈 차트에서는 맥점이 나왔었죠. 뭐 2,700원대하고 그 다음에 3,250원대 잡고서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여기 2014년도 8월에 있던 그런 상한가 부근을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추가적으로 나 가겠다는 신호탄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최명성 전문가님께서 이건 더 갑니다. 더 갑니다. 현재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냥 단지 지금 재무 건전성이 약간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만 아니라면은 저도 이거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뭐 단점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보셨고요. 이 종목 어떻게 인정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받고 큰 금액은 하지 마시고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선에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명성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박종영 멘토님이 갖고 오신 부스타 실적에 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드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회사 좋은 건 아는데 네.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유보율이 1000%인데 그 회사 부스타가 자본금의 10배의 돈을 저축을 해놨는데 올해 배당 좀 많이 주나요? 이 회사가? 보통 부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는데 일단은 그런 뭐 배당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방송에 나왔으면은 배당보다는 더 큰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약간 대형주나 안전지향적으로 바닥주 위주로 공략이 들어갔었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부스타 흐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무 군연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뭐 북경 부스타에 대한 그런 호재도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죠? 좀 있는데 너무 좀 이게 네. 4,500원짜리가 6,500원 50% 올랐는데 이거 좀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예, 그러면은 부스타 잠깐 그 돈 차트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차트를 보시면 사실은 맥점은 5,000원 부근대에서 나왔습니다. 5,000원 부근대에서 나왔는데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많이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뭐 4,000원대에서 뭐 한 50%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그 일봉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예, 그 다음에 뭐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는 이제 막 시작이다.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예, 주봉상 보시게 되면 이제 막 11선, 5일선 타고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기관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거에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박종영 멘토님 부스타 매수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부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6,22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7,000원, 예, 고 최고가 7,000원을 잡아보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5,500원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종영 멘토의 종목입니다. 부스터죠. 추천 포인트, 점진적으로 매출이 증가될 것이고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고요.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220원,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 종목이죠. 오늘 8호 갖고 오셨는데요. 에볼라 확산 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챙겨주셨고요. 또 겨울철 조류독감 방역 기대감도 좀 강하게 들어온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4,310원,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가 또 굉장히 청명하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 관한 이런 우려감 조금 덜어주시고요. 이번 주는 힐링 제대로 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